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숙사를 나온 홀튼이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벨보이한테서 제안을 받습니다. 너가 $5인가 얼마를 내면 여자를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튼은 그 당시 외로워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홀튼의 방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린 여자였고 미성숙한 여자였고 분위기도 영 아닌, 드레스도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온, 옷을 입고 온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홀튼은 너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얘기만 나누고 싶다라고 하고 그 여자는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돈을 요구했고 나중에 그 벨보이 모리스와 함께 와서 처음 제안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2배의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홀튼은 되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장녀와 그 모리스, 그 여자애를 불러준 그 모리스한테서요. 그래서 거의 돈을 뺏기다시피 강탈당하고 다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홀튼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동생 피비를 깨워서 얘기를 합니다. 피비 앞에서 이 홀튼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할머니가 주신 돈을 거의 기숙사에서 나와서 다 써버렸고 돈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자 피비가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빠한테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 하면서 그 돈을 선뜻 내주는 피비 앞에서 홀튼이 엉엉 소리 내서 웁니다. 그러고 나서 홀튼이 그 부모님이 돌아오셨으니까 다시 집을 나와서 그 선생님 댁으로 향합니다. 그 안톨리니 선생님이라고 이 홀튼을 좀 이해하는 선생님이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기 위해서 갑니다. 그날 밤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홀튼은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아프고 속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안톨리니 선생님은 이 홀튼한테 어떻게 하든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홀튼한테 안톨리니 선생님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나중에 읽어보라고 하면서요. 이 글은 정신분석학자가 쓴 글이라고 하면서 건네줍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This fall I think you are writing for. It's a special kind of a fall, a horrible kind. The man falling isn't permitted to feel or hear himself hit bottom. He just keeps falling and falling. The whole arrangement's designed for men who at some time or other in their lives were looking for something their own environment couldn't supply them with, or they thought their own environment couldn't supply them with.
So they gave up looking. They gave it up before they ever really even got started.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만져보아서 알 수 있는 혹은 부딪혀 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밑바닥이라는 건 없단다. 그 인간은 다만 어디까지나 자꾸 타락해 갈 뿐이야. 그래서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은 밑바닥이 없이 밑바닥이 없는 곳을 향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홀튼도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학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본인이 아는 친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그 기숙사에서 뛰어내리거든요. 자살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대응 방법이 그 아이들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그냥 전학 가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홀튼이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홀튼이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는 이유도 이제 친구라든지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불합리한 부조리한 환경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이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어떤 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의 내가 바로 그렇단다 라고 홀튼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주는데 The mark of the immature man is that he wants to die nobly for a cause, while the mark of the mature man is that he wants to live humbly for one.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일이 생기면 고귀한 죽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일이 생기면 겸손한 삶을, 소박한 삶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톨리니 선생님은 이제 홀튼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도 공부한 만큼 받고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홀튼 주위에는 남동생 또 병으로 죽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변태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변태 같은 일들, 그런 어떤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인간의 모습들에 홀튼은 굉장히 그 모습들을 보고 반항을 합니다. 나는 저런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이 글과 그리고 여동생 피비의 모습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어떤 환경들이 진짜 보기 싫어서 홀튼이
그냥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떠나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끝은 그렇게 피비와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홀트는 진짜 호밀밭에서 막 뛰어노는 어린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 호밀밭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도 하죠. 그렇게 달리다가 그렇게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홀트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파수꾼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하니까 여동생이 그럼 오빠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 사람도 싫다 저런 환경도 싫다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 홀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홀튼은 과연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결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